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용산 촛불 집회 예고하다. 이대로 가면 지금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랬어요. 봄꽃이 지기 전에 용산 일대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청와대까지 이르는 전 지역이 역대급 촛불 집회로 차고 넘칠 것이다. 대한민국 좌파를 간단히 본 거예요. 응? 윤석열이가 그래 반대해? 그거 뭐 진압하면 되는 거지. 구속해, 수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어림없는 거예요. 지금 좌파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야. 이걸 놓쳐? 이 사람들이? 이재명 낙선으로 지금 좌절해가지고 완전히 멘붕에 있는데 윤석열 취임 전에 광화문 청와대에서부터, 광화문에서부터 용산 국방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촛불 집회가 나올 걸로 봐요. 윤석열이는 이걸 백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윤석열이가 나는 살을 수 있는 길이다. 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파,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졸로 본 거야.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용산의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이른바 수박 보수들, 네?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면 이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박 보수들, 아주 전형적인 해바라기 보수들, 그 논객들도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아니면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도 지금 완전히 멘붕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돌아설 줄은 모르는 거지. 지금 윤석열 정권, 그렇지 않아도 불복종 운동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사람들한테 완전히 나는 이건 윤석열 정권 불복종 운동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내가 손에 장을 지져요. 응? 절대 좌파 집회로 하지 않고 이른바 안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네? 조갑재, 김동길, 산실력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리면 제가 가장 먼저 앞에 섰을 거예요. 이건 뭐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74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이 투자했던 안보 자산을 다 개박살 내버리는 거야. 응?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옮긴다. 국방부가 쓰던 그 모든 시스템과 합참의 시스템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참이 수도 방위사령부로 옮긴다? 어떻게 이걸 그 옮기는 사이에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한 방을 때린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김정일이가 이명박 정권 때에 이명박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서 3가지를 했어요. 뭘 했느냐? 금강산 관광에 가셨던 박왕자 여사. 인민군이 뒤에서 오리한테 총 쏘듯이 쏴가지고 사살을 했어요. 박왕자. 천안함 폭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거 안 할 것 같아? 청와대와 국방부가 동시에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보 자산을 옮길 수 있다면, 예? 그 안보 시스템이 작동 중단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건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 국방부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20일을 돌려야만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20일 동안 국방부 시스템이 중단이 된다는 거야. 그럼 청와대에 있는 그 엄청난 안보 자산, 그 안보 자산을 국방부로 옮기는 데는 또 얼마 걸리냔 말이야. 이게 앞으로 50일 동안 과연 가능한 거냐 이거야. 완전히 안보 구멍이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냔 말이야. 이건 백지화해야 된대. 좌파들이 기가 막히게 엮어가지고 촛불 집회로 만들 거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한마디로 졸로 봤는데, 자, 동아일보의 단독입니다. 역대 합참 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군 장성들 쉽게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걸 보니까 정말 안보가 심각하구나. 예비역 장성들이 지금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이 양반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하다는 거예요. 김용현, 당신부터 정신 차려야 돼. 당신이 말이야 대한민국을 망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응? 뭐라고 했느냐? 기가 막힙니다. 이 역대 합참의장이 이 중에는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도 있어요. 조영길, 이상희,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 다음에 이순진 전 합참의장, 문재인 정권에. 이런 분들까지 11명이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더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청와대와 국방부 또 합참을 분리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곳으로 가면 그냥 간단하다 이거야. 한 방으로 그냥 동시에 다 쑥대만 만든다 이거야. 네? 이거 정말 뭐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 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사무실, 집무실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해안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에 공존하는 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 방으로 그냥 다 작살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 지휘부가 한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백악관과 펜타곤, 네? 크레물린궁과 러시아 국방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얘기네요. 백악관과 버킹엄궁, 크레물린궁 등이 길게는 수백 년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이 누구 얘기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전 국방장관 이야기야. 국가지휘소이자 심장부인 청와대 이전은 안보 국익 관점에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3월 10일 당선되고 곧바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고 떠들더니 광화문도 안 되니까 의교청사로 옮긴다. 의교청사도 안 되니까 불과 나흘 만에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인수위원들도 둘러보지도 않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사전에 둘러본 일이 없이 결정을 내린 거야. 또 다른 전직 합참의장 B씨는 야전 사령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취약기에 청와대를 정치적 명분으로 한 달여 만에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분한 수의와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된다. 자, 엄청난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어제 뭐라 했느냐.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 이전하면 된다. 그때 뭐라 했느냐. 수방사의 합참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거야. 현 합참청사에 구축된 지휘 통계 체제와 대북 방호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새로 구축하려면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전직 합참의장 D씨는 새 정권 출범 초기 북한의 기습 도발 등 안보 리스크가 클 것인데 그에 대응할 전쟁 지도부를 새로 구축하는 건 단순히 이삿짐을 나르는 차원이 아니다. 심리적 동요와 유사시 대응의 지체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샤, 오세훈이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어제, 이게 언제 만났냐면 윤석열이가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오세훈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용산 개발 고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걱정하지 마라. 용산은 이미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더 이상 제한할 게 없다고 그랬어. 그게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한다면 그게 일사천리로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지. 오세훈이는 그야말로 머리 삭발하고 이거 저지해야 돼. 이런 보고서 하나 내고 이거 완전히 면피하는 거야. 국민의힘 윤희숙이가 뭐라 했느냐. 제가 소개해드렸죠. 밖에다가 새로운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곽을 허물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 집무실을 옮기기보다는 청와대를 일정 부분 개방하고, 그러니까 개방을 더 하고, 네? 대통령 집무실하고 본관이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그 옆에 춘추관이 있고, 증백악관처럼 하겠다면 대통령 집무하는 것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 윤희숙 말대로 국민들이 더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놔. 그러면 될 일을,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를 완전히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역사박물관. 윤희숙은 정말 간곡하게 말하는데 1인 시해야 돼. 인수위 앞에서 정말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러시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나와야 돼. 정말 통곡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정진석이 나는 윤석열 고향 친구다. 공주 어쩌고. 윤석열이나 정진석이나 공주 논산에서 태어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부 자기 아버지한테 다 된 사람들이야.
정진석이가 뭐라 했느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박근혜 정권에 김관진 실장을 만나보니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사로 이전하는 걸 권고하더라. 나는 김관진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난 믿었지 않아. 근데 만약에 김관진 씨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양반이 재판에 걸려 있거든. 재판에 걸려 있어요. 국방부 장관 시절에 국군사이버사령부 그 운영과 관련해서 재판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구속될 뻔했거든. 그거 면피하려고 이럴 수도 있지. 자, 정진석, 이건 정말 시대의 간신이야.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까지 한 인간인데 이명박 감옥 갔을 때 이명박 집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정진석이야. 가장 먼저 윤석열, 이명박 누가 보냈어? 윤석열이가 보냈잖아. 윤석열이가. 가장 먼저 좌진석, 우성동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정진석, 권성동이야. 이런 시대의 간신들을 모아가지고 세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데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바라기들, 이런 기회주의 세력들 모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한다? 정권을 세울 수는 있었어요. 왜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응? 윤석열, 정진석이가 어떻게 고향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종로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딱 윤석열 지지해가지고 종로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 쫙 다른 그 최재형이가 뭐라겠느냐?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이전이 비정상적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의 정상화, 종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랬어. 이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이게 밑바닥이야, 밑바닥. 참, 진짜 헛웃음이 나오게 하는 아첨이다. 최재형, 잘 먹고 잘 사시오. 당신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야? 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비정상적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의 정상화. 정말 최재형 타락했. 야, 종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 진짜 최재형에 대한 참 연민의 정을, 연민의 정. 야, 여자 종각역장님, 최재형이나 황세무나 비슷한 인물. 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을 때 허리가 불에 데인 듯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드니 의자하고 책상 하나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거 넣어주지 않았던 사람, 그게 황세무인데 엊그저께 18일 날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 내려가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귀양 환영대회를 했어요. 황교안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김무성이가 뭐라고 했느냐? 김무성이가 집무실 용산 이전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윤핵과들은 인수위 끝나면 뒤로 물러나가지고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 벌써 권력 투쟁한 거야.
벌써 권력투쟁하고 있는 거라고. 응? 내가 손에 창을 지닙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참패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간다는 거예요. 유승민 경기도지사. 왜?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하지. 홍준표가 그랬대. 나는 누가 뭐라도 내가 갈 길 가겠다. 대구시장 출마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서울시장 오세훈 출마하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단할 줄 알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해가지고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식물 대통령 될 거라 나는 장담해. 네, 장담합니다. 조선일보가 완전히 이제 이 군불 때다가 예? 계속 대통령 집무실 옮겨야 된다고 이제 했잖아요. 양상훈이가 칼럼까지 쓰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청와대 이전을 못했으니 이거 하나만 윤석열이 하라. 그런 칼럼 썼잖아요. 그거 보고서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조선일보가 뒤로 쫙 발을 뺐어요. 집권 초에 성과 조바심이 촉발했던 광우병 파동을 기억해야 된다. 두고 보세요. 역대급 촛불 집회가 일어날 겁니다. 윤호중이가 뭐라고 했냐? 윤호중이가 그 앞에서 권영세, 이 용산 지역구가 바로 권영세의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용산 내 지역구에 추가 규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권영세 까불고 있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박살이 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 현대 정치사에서 이건 대한민국을 망친 간신으로 등록될 거예요. 용산 주민들은 이 권영세 낙선운동 벌여야 돼요. 이런 간신배들. 낙선운동 벌여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이란 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완전한 졸속이고 불통이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그랬어.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다. 틀린 말이 있어요? 지금 주사파 정권이라고 했던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걱정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무슨 윤석열 꽃 둘이 잡지 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윤호중이가 뭐라고 했느냐.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가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라는 거냐. 만약에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를 해체하고 대한민국 합참본부를 해체하는 국방부 이전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윤호중하고 손잡고서 저는 촛불 집회 참여할 거예요. 윤호중하고 손잡고서. 정말 싹수간 노란 정권이야, 이거.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내가 눈뜨고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국방부 청사 앞에 가서 용산 삼각지에 가가지고 윤호중이하고 손잡고 나는 촛불 집회할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재인이 윤석열 박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예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인수받아가지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거예요. 국정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떼기로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종이떼기로. 근데 인수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데 거기에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권한이 없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혁명군이나 점령군이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부가 돌아가게 만든 관련법의 어느 법에도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 이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자, 지금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 예비비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대통령 당선인이 집행할 자격이 없어요. 집행할 자격이. 그렇다면 뭐냐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문재인이가 윤석열로 하여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어떻게 돼 있냐?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한 비용만 최소 5천억이 든다. 5천억. 그런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용산 이전 비용이 기재부 추산으로 496억이 든다고 그랬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야. 자, 기재부가 추산한 게 이거 완전히 엉터리 계산인 거지. 왜?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사 비용이 496억인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합참으로 옮기는데 최소 5천억이 든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것만 다 합해도 996억이 드는 거예요. 996억이. 그런데 사성장군을 지낸 육군 사성장군을 지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나는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아. 비용이 최소 1조 원 이상 들 것이다. 1조 원 이상.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1조 원이 들 거다. 이게 윤석열이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 이전이 118억이라고 했어. 근데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아니다. 5천억이 듭니다 그랬어. 집무실 리모델링비가 252억. 경호처 이전이 99억이라고 했어.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이 25억 그래가지고 496억이라고 설명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느냐?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자기 입으로 말한 496억에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는 그 이사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국방부 부지 안에 지금 국방부 용산 안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하겠다고 그랬어. 이 비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비용도.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로 윤호중이가 말한 대로 졸속이야 졸속. 그야말로 제왕적 당선인이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네? 이게 무슨 이삿짐만 달랑 들고 무슨 뭐 M16 들고 무슨 배낭만 옮기는 게 아니야. 국방부 이전 비용이 최소 5천억이다. 다 근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국방부가 인수위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 비용이 500억. 청사 신축 비용이 1,000억 내지 2,000억. 통신망 설치가 1,000억이고 방호시설이 1,000억이다. 총 이전 비용이 5천억이다. 그러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육군 사성장군 출신 이 양반 얘기가 맞는 거지. 근데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은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이런 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대통령 취임 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한다. 그래가지고 관련 비용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정한 20억만 쓰게만. 20억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거. 네? 그러니까 5천억, 496억. 설령 496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수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건 헌법 위배고 법률 위배인 거예요. 네?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뭐냐? 문재인이가 근본적으로 윤석열을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왔어. 딱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윤석열이가 문재인 만나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예비비 사용에 협조해달라.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 거북하니까 갑자기 문재인과 윤석열 회동이 무산이 된 거야. 무산이. 어? 여러분, 우리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진영 논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는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게 소위 말하는 기재부와 법적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다라고 윤석열이 말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인수위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건 문재인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참 기가 막히게도 내가 지금 문재인하고 민주당한테 부탁하는데 이건 예산 집행을 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있다는 걸 참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줘야 돼.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과연 몇 %가 나오는가? 이게 과연 시급한 문제냐? 지금 코로나로 지금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해가지고, 1조 1,000억을 들여가지고, 집무실 이전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누가 막냐, 이거 누가. 근데 기존의 청와대를 얼마든지 리모델링하고, 국민들이 가까이 왔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얼마든지 구조도로 바꿔도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 1970년대 후반에 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안전도가 D급, 2급이 나옵니다. 무너져. 제가 대변인 근무할 때 제 대변인실이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였어요. 완전히 노후 건물로. 그러면 윤석열 근무하는 동안에 바로 집무실,
대통령 본관 옆에 그 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비서실 새로 짓고 지금 비서실은 헐어가지고 공원 만들고 또는 무슨 역사관으로 만들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거야. 난도질.